사회적가치 실현 기업 공유회를 한 10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해서 10분 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포럼은 더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후의 시간도 무척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앞질러가는 혁신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경기도 사회적 경제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차 경기도 사회적 가치 포럼을 이렇게 3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발맞춰 가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제 준비 땅 하겠습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바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활성화 네트워크의 이광희입니다. 경기 네트워크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하기를 바라며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진행한 지 약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보다 좀 더 확장된 내용으로 2021년 8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사회적 경제원이 경기도에 설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경제에 힘을 실어 발맞춰 가고 있습니다. 21년 9월 경기 네트워크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1차 경기도 사회적 포럼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소통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2차 포럼은 그 이후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내용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센터에서 연구 중인 경기도 사회적선과 평가 지표 개발 연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현장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3차 경기도 사회적 가치 포럼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사회적 경제의 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의 추진 방향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 회복 및 질적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평가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갈지를 우리는 더 많은 고민으로 사회적 가치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토론 시간에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생각들과 고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혁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주제 발표해 주실 분 김기태 소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빈 소개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가요? 1부에 이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소장님 나오셔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게 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기태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이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만들었고요. 전 정부에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하면서 가급적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제도 정비와 예산 이런 걸 만든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밀물이 있으면 또 썰물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썰물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밀물일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썰물일 때 우리가 행동하는 거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다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가장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도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딱 그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그때는 기재부 주관의 그 설명회를 할 때 제가 전국을 돌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거의 똑같은 주제를 이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때의 고민 그리고 지금 5년 지난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가치 정책을 짤 때 뭐 활동은 여러 가지 했죠. 일단 국정과제 안에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데 그쪽 안에 이제 TF로 사회적 가치 TF를 만들어서 그때 뭐 국회의원부터 다 들어와 가지고 이 법을 빨리 만들고 공공기관 중앙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모두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빠르게 확산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거의 4년 넘게 토론을 해 나갔었습니다. 여기 법안이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거를 행정에 확산시켜 보자 해가지고 기본계획 만들고 평가 지표 만들고 모든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취합해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조정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2021년부터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평가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비중을 대폭 이제 확대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회적 가치와 비슷한 것들은 다시 묶어서 사회적 가치 지표를 그때 37점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공조달 확대시켰고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했고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저는 저까지 그거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만 평가에 적어놨다가는 여러분들이 딱 욕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냉정하게 보자.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데까지 올려놨는데 안건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올려놨는데 결국 못 됐어요. 너무 우리 편을 믿었다 뭐 이런. 두 번째는 이건 좀 좋은 건데 사회적 가치 논의가 사실 그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다가 이제는 어쨌든 누가 봐도 공공기관은 뭔가 돈 버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ESG로 이게 막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와 저번 정부에서 안 바뀐 게 몇 개 안 됩니다. 안 바뀐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SG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ESG를 강조했고 지금 정부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ES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연결하고 확대하는 작업들은 했다. 그리고 이제 구매도 많이 확대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실제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이렇게 목표로 했던 영국 사회적 가치 벤치마킹했던 영국의 이제 거기는 최고 가치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은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법처럼 아주 브로드하게 다양한 목표를 가진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 구매할 때 더 많이 사회적 가치 있는 걸 더 많이 사주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좀 좁은 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최고 가치에 관련된 법을 갖고 오면서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좀 확대를 시켜서 쟁점이 좀 많아진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였으나 입법이 안 되고 안 되면서 썰물이 오는 시기에 충분하게 둑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가치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성장은 민간이 주도한다. 그런데 이 민간은 원래 우리의 개념 속에는 민간이라 하면 개인과 지역사회와
일종의 그 시민사회와 기업과 이게 다 포함되는 게 민간인데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민간은 기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자유롭게 하고 규제를 풀어줘야 되고 세금을 깎아야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적 맞춤 복지를 하겠다면서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 말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DJ 정부 때부터 복지를 얘기할 때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나왔는데 저 말을 얼마나 잘 실천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겠죠, 그죠?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민간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때 사회는 우리가 사회책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2 이상의 개인이 모여서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조직. 이걸 저는 작은 사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소시에이션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복지에서도 개인과 생산성을 중시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를 시장으로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는 인정할 수 없는데 기업은 하고 있는 이상한 인지부조화적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이제 사회를 다 긁어내 줘야 되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행위자로만 인식하고 정부 보조금을 그럼 받으면 안 되지. 기업인데 왜 돈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쫙 줄였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국정과제의 어떤 논리적 기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라고 했던 지침도 다시 이제 옛날처럼 제자리로 돌아간 건데요. 여기 이제 이 지방 공기업 평가 편람에서 뽑아왔습니다. 이건 여기도 한 5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거기 보면 사회적 가치가 옛날에는 37점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사회적 가치가 사라지고요. 사회적 책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전에 했던 CSR 그 부분만 이렇게 좀 남겨놓고 다시 분산을 시키고요. 경영 성과를 37점에서 50점으로 끄집어 올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정책 이행 성과라는 건 아예 옛날에도 없었던 건데 정책 이행 성과를 10점으로 넣는데 이건 뭔가 하면 국정과제 수행을 잘한 것들에게는 점수를 주겠다. 즉 중앙부처의 장악력을 높이려 노립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하면 중앙정부 공기업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 평가도 이렇게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상당히 좀 이제 앞에 있는 국정과제의 재편하고 요 맥이 상당히 많이 닿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정책 이행 과정과 별도에서 이제 어떤 정책들을 평가할 거냐 하는데 보면 나오는 얘기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들겠다. 과학적인 탄소중 이해 방안 마련으로 녹색 경제를 전환시키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름만 보면 좋은 말인데 과학적인 탄소 중립 이행 방안이라는 게 뭐죠? 재생에너지는 많이 만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공공기관에서 옛날에는 유부지, 주차장 이런 데 뭐 했어요?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설치했는데 그런 건 강압적으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보면 다 좋은 언어만 갖다 걸어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나 이런 과제 차원에서는 참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별로 안 다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말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계속 찾아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가치 혹은 사회를 얘기하는 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좀 썰물의 구조다. 썰물인 시기이다. 이렇게
보는 게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과학적인 인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 이런 그 참 좋은 명곡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도 차고 달이 보름달로 갔다가 이제 금음달로 가는 거는 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나쁠 때가 있고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럼 그 시기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좋은 시기에는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최대한 우리의 역량을 보존하고 우리가 또 다시 똘똘 뭉치는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어떤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지난 시기에 빠르게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됐을 때에는 충분히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 그랬는데 그럼 사회가 뭐야? 우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진지하게 던지면 딱 답해주는 사람을 제가 몇 번 거의 못 만나봤어요. 사회가 뭐지? 국가는 사회인가? 경기도는 사회일까요? 그거는 커뮤니티인가요? 둘이는 무슨 관계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 질문들이 이제 진지하게 하잖아요. 그럼 기업은 사회일까요? 그죠?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는 사회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좀 빼고 사회적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 하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과 기업 빼고는 다 약간 좀 이상해라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하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기가 쉽지 않은 구도가 되는 거였죠. 여당은 끈질기게 사회는 사회주의적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들의 합의도 좀 적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세계협동조합의 때 슬로건이 뭐였는가 하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참 좋은 말이잖아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저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더 나은 사회가 뭐야? 뭐가 더 나은 사회지? 한국은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더 나은 사회인가? 아닌가? 선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힘은 더 들지?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합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었고. 더 나은 사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갭을 우리가 알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뭘 고쳐나가고 국가는 뭘 고치고 지방정부는 뭘 고치고 민간은 뭘 고치고 할 텐데 그냥 야 저걸 말하는 거는 엄청나게 머리 아파지고 사람들을 스스로 쪼개게 만들기 때문에 야 일단 같이 모여서 해봐 라고 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합의도 높지 않고 구체적인 데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큰 얘기할 때는 다 똑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구체적인 이슈에 딱 들어가면 갈라져서 야 제가 저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위에 있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이라면 밑에 거는 공공기관이나 이 사람들을 야 저것들이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안면 몰수하네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1인당 88달러 GNP에서 35,000달러까지 50년 만에 올라간 나라잖아요. 5, 60년 만에 올라간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는 국가와 시장에 엄청난 신뢰를 사람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를 수출해서 먹여 살렸는데 근데 기업은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다수의 국민들은 야 그래도 삼성 짱 아니야?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발전에 대한 희망, 파이어의 확대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뉴딜 얘기한 것도 자세히 잘 보시면 인풋을 늘리는 정책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코비드, 코로나19도 상태도 있었지만 인풋을 늘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여전히 국가의 역할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그나마 가장 사회와 사회적 가치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국정 방향은 포용적 혁신 성장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를 강화하자는 대중적인 시민운동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지금 사경 활성화 네트워크를 열심히 끌어오신 분들한테는 좀 이런 얘기를 바로 대놔놓고 하면 좀 미안한 감도 있지만 우리가 30년 동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애드보커 시민운동의 상황에서 많이 고민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시민을 조직하는 운동을 하겠다고 사회적 경제 운동을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취약계층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그걸 지금 20년 동안 해버린 거예요. 소비자 협동조합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잘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중적 시민운동, 대중적 소비자들의 조직화, 대중적인 시민의 생활인들의 조직화라고 하는 원래 사회적 경제가 옛날부터 고민했었던 유럽이나 이제 구미에서 고민했었던 내용들은 싹 빠진 거죠. 우리가 고민을 덜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반성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방자치제를 도입했다는 게 이럴 때 너무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리 썰물이 오더라도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타인 신뢰도, 포용도, 통합지수, 사회강경 등등이 거의 우리나라는 꼴찌 수준입니다. 왜 선진국이 됐는데 왜 저런 지표들이 왜 자꾸 떨어지지? 이건 지금 2017년 자료가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나중에 아마 한 2020년 자료들을 뽑아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빠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와 국가가 뭘 해가지고 성과를 만드는 건 익숙하지만 근데 그게 만들어내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는 고치고 정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국가와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벽안시했다는 거죠. 다르게 평가한 그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는 높아지는데 사회적인 지수들은 계속 낮아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상한 양극화,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가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좀 그 빨간색은 전 정부가 했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 정부가 끌고 가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걸 이제 어쨌든 균형을 맞추려면 저는 중앙 정치도 어느 정도 끌어야 되겠고 특히 시민사회가 훨씬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될 때 저는 이 네 가지 층위가 서로 균형을 맞춰 가지고 각각이 다 실질적인 주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신자유주의의 고민들은 뭔가 하면 시장이 모든 걸 다 하고 나머지는 거의 하지 말아거든요. 그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는 국가,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시장과 기업이 할 일, 우리 개인과 시민이 할 일이 각자 다 정리가 돼서 각각 다 제 역할을 하고 제 역할을 하는 선에서 서로 이제 연대를 할 때 저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의 사회는 전체 사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전과 달리 좀 중앙정부 역할이 달라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의 역할이 더 커졌고
지방 정부도 저는 지방 정부가 별로 일을 안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건설 중심으로 하고 싶은 지방 정부가 있고 시민들과 함께 가고 싶은 지방 정부가 있다면 그 시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기도죠, 그죠? 경기도 역할이 이전 10년보다 훨씬 더 커진 역할을 자의반 타의반 저는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뭐 시간이 많이 앞에 걸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뒤에 거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이런 거 만들면서 전국 시도만 토론회하고 다녔을 때도 제가 항상 했던 얘기가 이런 그 민간에서는 조례를 만들면 끝이다라고, 그게 성과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만들어 놓은 조례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계속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문들이 진짜 작동되는 건지, 위원회는 뽑았는지, 그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는지, 그 회의 내용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도청이나 시청에 피드백이 잘 되었는지, 이까지가 사실은 이제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제정했다, 와 박수치고 의원님들 좀 알아서 잘해주세요 이러고 이제 말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저는 어쨌든 지금 경기도가 만든 사회적 가치조례를 쭉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의회가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협조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시군의 사회적 가치조례 제정 같은 것도는 달 지원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원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지방정부는 사회적 가치조례 제정을 위해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도만 만들어놔 봤자 어차피 우리나라 예산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매칭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안 하면 돈은 한다고 그러는데 막상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군을 만들면 되는데, 시군 사회적 가치 조례를 제가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파주 한 군데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 39개 시군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죠? 예? 31개예요? 이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은 경기도를 훨씬 더 크게 본다니까요. 31개. 그러면은 우리 뭐 이번 지방 정부 4년,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말하면 제가 밖에서 너무 이제 욕심 부리는 것 같고, 한 15개만 만들죠, 뭐, 그죠? 15개 정도 만들죠. 어쨌든, 그렇게, 시군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 가치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가 기초적인 수준에서 세팅되는 것까지를 저는 끌고 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작업들은 사실은 이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가 딱 전국적으로 했던 그거를 딱 경기도로 좁히면 되거든요. 차 타고 멀리 안 다녀도 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의회나 뭐 도청에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보면, 이거 여러분 이제부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회를 만들라고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시민단체 주장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그 상태에서 만들겠다고 한 다음에 만들고 그 방치하고 나면 누가 그 자리를 많이 깨차는가 하면 교수님들이 많이 깨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잘 못 들어가고, 기존의 포지션이 있는 사람이 이동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 되면 예컨대 그거는 협동조합부에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도 사실상 별로 역할을 못 합니다. 뭐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밀어줄 건 밀어주고, 질책할 건 질책하고, 위원회가 열리기 앞뒤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임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의 힘으로 만든 위원회는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시민들과 한 공동체여야 한다. 이런 뭐 100% 똑같은 얘기를 가서 앵무새처럼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 자기장 안에 스스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면 사회적 가치위원회 만들었는데 갑자기 저 사회적 가치위원회가 자칫 잘못하면 반가치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습니다. 예. 사회적 가치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딴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사회, 공동체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준의 학습 홍보 자료 만들고 뭐 이런 역할들 하고요. 제가 충북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충북은 그쪽에 있는 민간들이 계속 협력해가지고 지방 방송을 하나 잡아서 한 20분짜리 우리 지역에서 좋은 사회적 가치, 좋은 사회적 경제 조직 협동조합을 계속 설명을 하는 걸 1년짜리 시리즈로 갖고 가더라고요. 최소한 50건 정도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지방정부, 지방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 꼭 좀 해줬으면 참 좋겠고요. 저런 거 할 때 만약에 기획할 때 필요하시면 저를 부르시면 제가 공짜로 와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구성원들도 자기들의 이제 사회적 가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은 지금 언론에는 사회적 기업 예산을 3천억을 깎았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실제 이번 예산을 다 보시면 사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다 깎았어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예산. 시민, 문화, 여성, 지역, 이런 사회적 경제, 이런 꼭지가 붙는 예산 다 잘랐어요. 사회를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똘똘 뭉쳐야 되겠죠. 그죠? 저는 애드보크 시민운동, 사회혁신, 리빙랩,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 경제 등등이 예전에는 그냥 우리는 비슷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가 주는 예산을 둘러싸고 경쟁인 척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파이가 작아졌을 때 여기서 쪼그라든 파이를 가지고 또 싸워가지고는 진짜 파이가 없어져요. 좀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더 공동활동을 목숨을 걸고 공동활동을 구성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제는 토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작 때부터 너무 우리 편을 믿었다로 시작하셔서 사회적 가치 확대와 사회적 가치의 근본적인 고민 질문,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앉기 전에 그 발제자 분들과 그 토론자 분들을 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좀 섰습니다. 금방 발제를 해주신 김기태 소장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정 토론으로 첫 번째 토론자 있습니다. 경기도위원회 고은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 방태영 경기도 마을기업협의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로서 조웅태 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허종호 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현준 경기비정규직 직원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저도 좀 앉겠습니다. 네, 토론 5분과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토론 1 이렇게 5까지 해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경기도의원 고은정 의원께서 토론 먼저 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내배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토론자분들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참석자 의견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네, 그럼 먼저 고은정 의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제가 늦게 참석했는데요. 지금 의회가 회기 중입니다. 거기다 오늘 지금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안건이 17개예요. 근데 지금 쟁점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요.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원 출연 동의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저희 상임위는 하지만 제가 이제 대표단에 있다 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성평등 또 조례를 양성평등으로 보건복지에서 이런 좀 전체적인 문제가 계속 좀 있어서 제가 정말 양해 말씀드리고 죄송한데 제가 토론을 하고 또 바로 혹시 이제 표결을 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제가 또 상임위 부위원장이어서 조정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 좀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제가 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들은 실행하시는 분들하고 집행부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론에 들어가면서요. 국정의 중요 아젠다로 추진되었던 사회적 가치 활성화 업무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중앙부처 전담 조직 폐지 등 추진력을 사실상 그런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우리 김기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경기도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를 만들 때 사실 청와대 계실 때 여기 있는 경실련 분들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함께 가서 또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에 조례가 제정됐지만 이 한계성이 있는 게 상임위가 이제 기재위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다 보니까 실제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속한 사회적 경제원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뭐 행감이나 예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일단 이제 정부의 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조차 전부 다 이제 사회적 평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들을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좀 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상임위를 통해서 각종 사회적 경제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2기 예결위 또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조례에 있어서 제정되고 나서 사실 이제 기회가 도정 질문이나 어분 발언을 통해서 좀 하려고 했지만 제가 대표단에 있다 보니까 초선 의원님들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제 순서가 되면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앞으로의 추진 계획 그다음에 현 상황들을 좀 꼼꼼히 점검을 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실효성이 있는 그냥 사실 어렵게 2년 동안 수기 기간을 거쳐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조금 이제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입각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경기도 예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제가 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경기도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있어서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적 가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이 담당 기조실에 있는 담당자 보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사회적 가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한번 구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상임위원이다 보니까 조금 영향력이 없지만 이번에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조례에 있는 가치위원회, 사회적 가치위원회를 올해 안에는 반드시 구성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다는 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해서 3대 분야 13개 지표를 세분화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추진 중인 거지 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제가 요청을 하고
또 했더니 지금 이제 지표들을 25개 사업을 가지고 우리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입각해서 이 부분들을 진행시켜 가겠다라고 자료를 줬습니다. 제가 급하게 그 토론회 자료에는 못 넣었지만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정리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가 급하게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제 좀 세부적인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의회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 이 기본 조례에 입각해서 사회적 가치 위원회 플러스 그동안 이제 지표에서 사업 추진 중인 13개 지표 3대 분야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제가 꼼꼼히 챙기고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그 25개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도 지금 보건복지 분야에서 어르신 응급안전 서비스, 안심 서비스, 그다음에 공동체 보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또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 아리백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고 대표적인 그 세 개의 사업 중에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기관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지금 저희가 다음 주부터 추경 예산 심의를 하는데 한 175억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환경보전기금 그리고 올해 초에 환경부에서 자연 생태 지도인가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라고 뭐 이걸 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금 좀 이번에 환경보전 기금을 사용해서 이 아리백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가치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반사회적가치위원회가 된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반사회적가치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가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또 올해 추경 9월 추경 첫 추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이 올해 연말까지 한 1조 9,900 거의 2조 가까이 세입에 좀 펑크가 나서 사실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조차도 대부분 다 뭐 감액을 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원도 출연 동의안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경제원이 구성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조금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적인 어떤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또 사회적 가치 추구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아직 뭐 안 받아봤으니까요.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제가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회적 가치가 경기도에서만큼 좀 그나마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임위 의원님들과 또 뜻을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 함께 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단체 사회의 좀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사회적 경제국장 와서 사회적 경제 이제 예산들 하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님인데 자기는 사회적이 싫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경기 네트워크에서도 이 어쨌든 좀 의원들 자체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임위 의원들도 그런데 하물며 관심이 없는 다른 상임위 의원들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사회적 조례를 만들고 할 때 네트워크하고 저하고만 좀 소통을 했는데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 좀 그나마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민주당 저희 상임위에 8분 의원님 저 포함해서 8분 의원님과 함께 좀 이 소통의 창구 그리고 그 의원님들하고 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 사회적 가치가 경기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가치 기본 조례에 입각해서 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요. 한 가지 조금 제가 알려드릴 게 이제 마을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경기도 마을 기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모델링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용역을 하면서 그 맡아서 하는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실제 그냥 자료만 가지고 하고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의회에서 그런 자체 용역을 하는 부분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언론에 사실 나가긴 했는데 조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 의원님답게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챙기겠답니다. 말씀 그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 점검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위원회 올해 안에 구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3대 분야 13개 지표 관련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방태영 경기도마을 기업회 이사님 토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마을기업협회 방태영입니다. 방금 저기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이제 그 연구용역 사업하는 거 말씀하셨어. 안 그래도 이제 저희도 사실 그거 하고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하고 그 신층 연구 저걸 해서 간담회를만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저희가 그러면은 설문지가 얼마나 접수가 됐어요 여쭤보니까 거의 안 된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좀 돌려가지고 회원들이 이제 응답을 좀 하긴 했는데 그게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 용역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게 그런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들 이제 협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응답률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 좀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왜 우리가 사회적 가치 활성화와 이게 지속 가능성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저도 이쪽에 지금 이쪽에 와서 뭐 활동이라면 활동이고 역할을 했던 것들이 실제 사회적 기업 연구에 대한 부분 2009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10년을 훨씬 넘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고민한 이유가 뭔가 경기도의 우리 사회적 가치 그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이제 그 정의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 정의의 사회적 가치가 포함하는 범주를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공정거래, 일자리, 공동체 복원, 환경, 시민의 권리 등 특정 단체나 또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게 누가 정부를 운영하냐, 중앙정부를 운영하냐, 지방정부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된다면은 아동, 청소년, 시니어, 고령자 등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범주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매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유는 이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 중에 일부는 이제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임원을 맡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왜 우리가 이런 곤란한 지경을 겪어야 되는지 알 거라 보여지는데 아쉬운 건 이제 그런 거죠. 정부의 어떤 그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S 26000 뭐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ESG 이런 쪽으로 계속 그 바뀌어간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인데 위에서 우리가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IS 26000과 ESG에서
거버넌스를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모든 게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디에서는 뭐 사회적 가치를 주로 하고 어디에서는 또 ESG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데 있어서 이게 국민과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뭐 이제 아까 이제 일자리에 대한 거 잠깐 얘기했는데 노동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가장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서도 그 시절에는 노동 취약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역할이 크다라고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 이제 우리도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아마 다들 이제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노동 취약계층 분들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노동 생산성이 그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기업과 시장 경쟁에 무한한 시장 경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건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정부 지원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앞에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이 아마 엄청나게 양적으로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그걸 얘기하겠죠. 봐라. 정부의 지원을 끊으니까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 비난을 받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첫 번째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부 지원을 받아야지 우리는 자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정부 지원의 어떤 부분이 됐을 때 우리가 자생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직접 사업비는 이제 가급적 지양하겠다. 뭐 일자리 그 지원금이나 사업개발비 지양하겠다. 대신 판로 확대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판로 확대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저희 우리 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서도 사실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건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지. 근데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뭘 또 추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에서 어떤 그 논의를 거쳐서 내놔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표를 그러면은 측정했을 때 우리는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1차적인 고민. 두 번째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오다가 그럼 유럽에 그러면은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냐? 한 예를 봤는데 스위스 미그로 조합은 그 스위스 인구 약 82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200만 명 정도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이제 우리 발제문에서 잠깐 그런 게 나왔자면서도 우리도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 사회적 기업만 본다도 2009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건 지금 한 15년이 넘어가고 있고 물론 뭐 유럽에 뭐 100년 된 그런 그 협동조합과 우리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확산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 결국은 뭐냐면은 경기도가 우리가 2019년인가 그때 또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 어떤 내부 거래나 이런 쪽으로 많이 논의를 해왔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도 그걸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그 사회적 경제 활성 경기 네트워크에서 그 운영위원회 이런 쪽을 많이 우리가 확대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어떤 시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에서 사실은 다양한 이제 시민 단체들이 참여하게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제 그런 시장을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우리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서도 저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우리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먼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런 얘기로 저희는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회적 가치의 정의, 범주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협동조합 예를도 좀 드셨고, 결론적으로는 시민단체에 참여와 함께하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저희 당사자 조직에 대한 변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은 5분 다 듣고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이십니다. 조응태 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바쁘셔서 저한테 조그맣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신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 편에 쓰셔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응택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저는 이제 그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돼야 해야 된다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그 사회적 기업이 준비가 필요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결국은 다 공허한 그 얘기보다는 확실하게 숫자로 정말 공공구매 예산 늘리고 사회적 경제 예산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구매를 주제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있는 건 다 아실 테니까 이제 첫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 그 구매 실적을 보면 그 정부 구매 실적이 21년도 2.77%고 22년도가 2.75%입니다. 그 23년 계획이 3.03%라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제가 장담컨대 2.7% 이하일 겁니다. 그건 제가 만약 이제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찾아오시면 제가 꼭 그 만약 2.7%가 넘었다고 하면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그 전체적인 이제 올해 상반기 공공구매 그 사회적 기업들 분위기를 보면 공공구매가 현실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고용노동부만 작년에 4.51%로 4%대고 4%대 국세청 선관위 정도만 4%대인데 24년 올해 구매 계획은 국세청 선관위 모두 2.2%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그 장담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광역지자체로 내려와 보면 저는 경기도가 공공구매 순위 1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5위, 서울시보다도 못한 5위로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6위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서울시가 그래도 그 공공구매액으로는 가장 그 많은 234억 정도를 구매했는데 23년 올해 구매 계획은 3.78%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는 전체 공공구매액이 사회적 기업 구매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기도라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경기도 각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제 꾸준히 성남, 화성, 수원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위에 랭크하면서 구매 비율도 65%, 51% 이런 식으로 좀 뭐 내용은 넘어가더라도 나타내고 있는데 하위 뭐 안산, 연천, 오산, 평택 이런 곳들은 4%가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이제 현실이고, 이제 하위에 안 되는 하위 쪽에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공공구매가 현실적으로 많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체감하고 있는 거죠. 공공구매가 제일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대한 이제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위에 있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정말 인식이 다릅니다. 공공구매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체감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그 조례조차, 각 지자체 조례조차 뭐 계약 특수 조건을 이제 명시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공공구매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면 되는데, 그 개선하는 것이 쉬웠으면 지금까지 공공구매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식 개선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기 부여, 공공구매 우선 구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 당사자 조직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부의 행정에서도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시민사회 쪽에서도 좀 뭐 캠페인이나 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행정적인 거를 가미하면 그 계약 특수 조건,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거 가다 보면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서 좀 가점을 받는 게 현재는 2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조례 같은 데 보면 그 한 4가지 정도로 그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실적,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활동 실적,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이런 4가지 정도를 배점화해서 기술평가 그 입찰할 때 4점 정도로 늘려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결국 그 조달시장 진출 역량 강화나 서비스 업종의 공공시장 진출 지원,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대한 우리 사회적 기업 당사자들의 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더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그 공공구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4차 기본계획의 그 사회적 경제 예산이 앞서 방태영 이사님 말씀하신 70% 정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재정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제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은 제로로 지금 예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그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는 그 전국적인 어떤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거에 대한 그 좀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구매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다음에 또 방안까지 좀 간단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개선 방향도 함께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입니다. 토론자이십니다. 허정호 경실련 경기협의회 사무처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몇 분 해야 되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끝으로 갈수록 이제 힘들기도 하고, 오늘 그 시상 다 상 받으셨는데 가서 축하 파티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 계셔 주셔서 이 앞에서 볼 땐 굉장히 지금 감사합니다. 저희 그 발제자님께서 그 얘기했듯이 사실상 이제 경실련이 에드보커시 운동의 시초였는데 오늘 얘기 듣고 좀 약간 성찰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중운동이 좀 약간 좀 가까이 좀 가려고 이제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를 좀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기도는 진짜 다른 데와 다르게 조례를 목적에서부터 이제 민간으로까지 확대까지 저희가 좀 계획을 했거든요. 이 민간으로서의 확대는 여기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 그리고 시민사회 그룹도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좀 증대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구 어떻게 보면 단체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하면서 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저희가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발제자님의 얘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 편이 지금 같은 시국에 경기도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경기도가 약간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의 특성을 만들 수 있어서 오히려 좀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아까 그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가 있는 곳이 파주시라고 했는데 사실상 파주시는 경기도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고 지금 이제 거의 만 2년, 3년째인데 기초의 사회적 가치 관련한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게 참 안타까움과 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네요.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제가 그 사회적 가치 관련한 포럼에 이렇게 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이 얘기를 좀 하고자 해서일 것 같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의 이런 사회적 가치 조례를 만드는데 그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2014년도에 국회의원 시절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고 2017년 때 좀 더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지금 발제자인 김기태 소장님과 저희 전국 네트워크가 지자체를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 측면을 좀 많이 점수를 배정해서 하자는 그런 연구를 좀 했고 경기도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32개 시군에 자발적인 참여로 한번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게 평가를 했는데 2018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많은 지자체가 참석을 못해서 이게 좀 제도로서의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도 사실상 저희 네트워크에서 뭐 한 7, 8년 전에는 이제 그런 지자체 시상을 좀 했는데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그 우수 지자체가 그때도 좀 상을 받았고, 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말보다는 좀 평가에 좀 반영하거나 정책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싶어서 좀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여기는 뭐 방금 의원님도 계셨지만 행정과 우리 그 시민사회 조직 그리고 당사자 조직이 함께 의논을 거의 3년간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좀 먼저 밝히고요. 만일에 그러면 사회적 가치 활성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인식 확산이 가장 우선이죠. 근데 그런 인식 확산이 이제 그런 그 정적화되기가 힘든 건 아무래도 새로운 용어가 갖는 의미 이런 거를 정의 내리기가 어디든 좀 힘듭니다. 사실상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도 우리한테 익숙해지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뭐 최근에 유행하는 SDGs나 ESG, CSR 이런 것도 처음엔 생소하다가 점차 그 정의가 내려지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런 공론의 장에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게 정치 논리에서 이해관계로 이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도 그렇지만 요즘에 민주시민 교육도 참 힘들죠. 뭐 공익활동 뭐 센터 이런 것도 좀 힘들고 다른 지역 보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순수하게 그 목적에서만 좀 바라봐줘야 된다고 보고요. 생각해보니까 뭐 SDG, ESG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적 가치도 영어 약자로 좀 바꿔야 될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3차인데 이런 시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 인식 확산에 좀 저희가 그래도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협업과 존중의 문화인데요. 사실상 이제 이 과정을 조례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방금 이제 행정에서는 사실상 이제 사회적 경제 부서에서 시작을 좀 했는데 이게 또 담당이 또 규제개혁 담당관으로 바뀌었고 경기도의회는 경로위 아까 여기 지금 고은정 의원님이 좀 경로위에 계셨을 때 하셨는데 이게 또 바뀌어갖고 기적재정위원회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건 행정, 의회 그리고 당사자 조직,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목소리로 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 이념적인 이런 조례가 그런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스며들려면 지금 담당은 아마 기획경기 수석 정도가 이제 담당하는 것 같은데 이 공무원들 간의 칸막이 행정을 좀 없애고 공무원들 내부에서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그런 부서로서 이 사회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 각 부서가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협치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 간에 그런 정기적 회의 구조를 뭐 기획경기 수석 정도가 좀 진행을 해서 이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 증진에 대한 노력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시상도 했지만 이런 시상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그에 따른 이제 여기 글에는 그냥 뭐 존중 문화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는 예산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금 자르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영역까지 확대는 지금 뭐 장애인 기회소득 요즘에 이제 도지사님 기회소득에 지금 많이 꽂혀 있는데 예술인 기회소득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그 기회소득도 좀 만들어 갖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이제 소통을 위한 도민 참여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는 이제 도민 참여라는 게 당사자 조직,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정책 구조나 계획을 만들 때 직접적으로 참여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 작년 12월 달에 기초연구도 진행했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위원회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안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위원회도 안 생기니까 이제 기본 계획도 못 만들고 있고 기본 계획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별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뭐 초기에는 인식 확산, 중기에는 어쨌거나 공공기관이 먼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현과 지표 평가를 좀 해야 되고 그 뒤에 이제 민간 영역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초적인 조례에 의한 기초적인 게 시작을 안 하다 보니 이게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좀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발제자께서 얘기한 사회적 가치 지원센터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원에다가 두는 것도 좋고 대신에 이제 그 사실상 사회적 경제원도 사회적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는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뭐 민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영향을 안 받는 분들로 좀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구청사 되게 사람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이 공간이 너무 좋은데 사실상 리모델링 좀 해줘야 되는데 리모델링도 안 해주고 있는데 사회혁신센터 뭐 이런 걸로 뭐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여기에 입주시켜서 그 대면의 힘으로 좀 더 소통하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의 메카 같은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네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식 확산, 또 용어의 인식, 그 다음에 협업과 존중의 문화, 거기엔 꼭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중요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통을 위한 도민 참여, 그 다음에 구청사 관련된 부분들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셨던 그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회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은 잘 살펴보셔서 그게 맞게끔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토론입니다.
우리 박현준 경기 비정규직 지원센터 수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뭐 그 이야기하신 앞의 내용들과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묶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7가지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전 정부랑 현 정부의 차이점들을 많이 강조하시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부든 현재까지 정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시민 영역의 또는 사회적 기업들이 독자적인 자립적 토대와 영역들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앞에 또 발제하신 내용들과 좀 같은 내용들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발제 내용 중에 활동 재조종기이며 활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그 지방 정부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시민사회의 역할에 있어서 자기의 자립적 토대와 독자적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성찰과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정부가 바뀌고 나서 지방 분권화와 자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와 재정 의존으로 역행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현재 시장 주도 방향의 방침들을 발표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어떤 저항으로 나아갈 텐데, 이런 부분과 연동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넘겨서 보면 저는 다른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노동조합의 역할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노동 쪽 관련한 사업을 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를 할 때 왜 노동은 빼놓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지, 저는 이 경제 주체로서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 논의에 있어서 논의 주체로서 노동조합을 견인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이사들이 할 역할을 잘 못 찾고 있거든요. 저는 노동이사들이 할 역할 중에 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부문의 대부분의 공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노동이사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연계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대변 조직으로서 사회 각계층을 어떤 계급계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최근에 정부의 어떤 탄압 때문에 이렇게 발등에 떨어진 불 끊으라고 급하긴 하지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회적 정의와 관련해서 사회적 정의로운 전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많이 수긍을 하고, 또 ESG 경영에 관련해서도 노조가 동참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연맹 단위, 산별 노조인데, 큰 단위에서는 사실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큰 의제들에 많이 휩쓸려 가지만, 단위 사업장 노조들 그리고 대기업 노조들에서는 사실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서 노조의 역할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 간의 활동들을 하는 노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조들이 지역과의 연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기 지역에 대기업 노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에만 해도 현자나 기아 같은 노조가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사회적 공헌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의 기업들과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연대 활동들을 강화하는데
기업과 노조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연계하는 방안을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넘어가서 근데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입니다. 경기도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시군 단위별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굉장히 형식화되어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들을 논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성남 같은 곳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그 노사민정협의회 주요 의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의제가 되고 활동 내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ESG 활용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전북교육청에서 지금 제도권 교육 내에 처음으로 ESG 확산을 위한 학생, 교직원 강의를 지금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예 강사를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 ESG 활용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북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활동 내용들을 경기도에서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투명성 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의 투명성들이 그 의외로 서로를 의심한다고 해야 되나요? 못 믿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자체나 정부에게 모든 것을 토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시민사회가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시민사회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을 굉장히 미심쩍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의 제도들이 제도화되고 그리고 또 지방 정부에서는 조례화되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도리어인데 권력을 의회와 지자체 유임시켜버리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실질적인 권력들을 시민사회가 직접 실행하는 거에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근데 그걸 제도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제도화가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근데 투명성을 많이 높인다면 우리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제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근데 조례 내용들을 많이 보면 저는 근데 조례에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약자, 노동조합, 노동권을 많이 인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겠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다양성이 좀 보장될 수 있게 위해서 사회 소수자들의 가치를 실현하는 조례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각종 조례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소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갈등이나 충돌들이 되게 심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데서 사회적 가치 조례 발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투명성이나 소통, 합의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사업 원칙 이것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일부 조항들에 대한 개정 그리고 TF를 만드는 데 있어 조례인데 없는 데 기초지자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 재개정을 위해서 TF를 만들 때 꼭 기업과 노동계 그리고 소수자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TF를 구성해서 만드는 단계 그리고 개정하는 단계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그 민간 기업의 영역과의 어떤 협력 방안도 조례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도리어 사회적 기업 지원에 너무 초점이 두어지다 보니까 저는 근데 최근에 기업들이 ESG 경영들을 고민하면서 사회적 기업과 일반 민간 기업의 차이가 뭘까? 다들 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데서 접점을 찾고 같이 연대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제도화되어지는 부분에 아까 지금 인센티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민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시켜서 도리어 민간 기업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끌어내는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근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는 거에 대한 원칙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근데 지원에 대한 거는 많이 고민하는데 이게 남는 것도 없는데 분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원칙이 합의되어야 실제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들도 정말 이거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이 제도화의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역할, 고민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과 노조,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계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하셨고, 노사민정협의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ESG에 대한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조례,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 이익 분배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양한 의견들 말씀해 주신 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와 토론을 전체 다 마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참석자들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질문 이런 거를 좀 받고요. 그다음에 토론자와 발제와 함께 또 토론자가 또 질문이나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혹시 참석자분들 중에 토론자와 발제자분들에 대한 의견들 속에서 궁금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담론들은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방태영 이사님께서도 이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이 이미 당연히 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인데 뭘 또 하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맞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성 기업 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여성에 대한 지위와 역할들을 좀 도모해서 이 기업을 좀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된다. 장애인 기업하면 또 답이 딱 나오는데요. 사회적 기업하면 답이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 부서의 가장 말단 직원만 와서 교육받고 가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6개월 내지는 1년 반이면은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건 또 돌에 한번 타불 돼요.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지금 저희가 매년 4월에 사업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취약계층 고용이 얼마가 이루어졌고 또 사회 서비스 실적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저희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는 통계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 지자체나 국민들이나 지역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공표돼서 그 실적들이 나타나서 전달되는 홍보 방안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나 또 민간들이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만큼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서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게끔 해준다면 분명히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변할 거고요.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사단법인 경기도 사회적 경제 협회의 의정부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올해가 그러니까 내년 사업보고가 되는 2024년도 4월 이후에 이 실적, 취약계층 고용 실적이라든가 사회 서비스 실적들을 좀 저희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진흥원, 기업진흥원에 요청을 해서 이것들을 의정부만이라도 공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좀 시민들이 알고 우리 이 기업들이 이만큼 지역사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업들한테는 뭔가 거기에 따른 반대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공공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은 잘 모르거든. 왜 사회적 기업한테만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미 중소기업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좀 일반 중소기업들은 사회적 경제기업보다 그러니까 좀 역차별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충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게 홍보가 되거나
또 알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그 박현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이익에 대한 분배에 대한 정의가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아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윤에 대한 아니 정관상에도 그렇고요. 그것이 없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죠.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토론자나 발제자님께서 뭐 덧붙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네. 얘기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토론은 제일 앞에 인식 확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사실상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계획을 세울 때 공공기관이 먼저 이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증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선 구매도 좀 해야 되고 정책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한 당사자주가 뭘 해야 될 거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들고 실행을 해서 또 평가를 받아서 또 그게 좀 좋은 부서나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빨리 계획을 하고 내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민간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당사자 조직이나 아니면 시민단체는 뭘 하고 있나 여기도 이제 존중을 하자는 이제 존중 문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제도적으로 시행을 안 하면 지금 이제 도지사께서 기회소득이라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장애인과 예술인은 이미 좀 제도가 만들어져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조직도 이제 좀 만들어서 사실상 여기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 원인가 석 달에 30만 원인가 이 정도로 작은 금액인데 이거를 좀 저는 이제 왜 실행해야 되냐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존중을 받는 거죠. 이 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충분히 받을 만하다. 사실상 기회소득이라고 쓰긴 하지만 약간 포상의 개념으로 계획은 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출하는 것도 서류도 되게 간소화해서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는 정도면은 그냥 서류 작성해서 넣으면 이제 돈을 이제 받는 거죠. 기회소득을. 근데 그게 이제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인식 확산이 되고 공무원들한테 인식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기회소득을 한번 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비의 실천, 그다음에 인식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그 토론자 분들 중에 네, 방태영 선생님. 집에 가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늘 여기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토론자들 사이에도 어떤 그런 이제 공통적인 어떤 사항들이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노동 취약계층에 좀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청년 기본소득이니 또 조금 얘기하셨던 장애인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분들이 노동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못하는 경우 내지는 노동을 했어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활동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서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단순히 정부의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노동이나 이런 데에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므로써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예산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그런 인식을 좀 국민들과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일 없이 집에만 있게 되면 병이 납니다. 병 나면 어디 가죠? 병원 가요. 그 병원비 누가 부담하나요? 정부가 부담을 하거든요. 단순해요, 사실은. 그리고 집안에 계신 분들이 병이 더 많이 나요. 경우의 수로 본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할들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대기업이 그럼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나요?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본래 그 장애인들 3% 이상인가 의무 구매인가 있을 거야 아마. 의무 고용인가. 근데 안 하잖아요. 벌금 내고 많은 데가 상당수가 있죠. 이유는 뭐냐요? 그분들을 자기들이 고용해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 충족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벌금을 내고 말지 않느냐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분들의 어떤 노동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 생각해요. 또 그러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정부 내지는 지방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갖다 일정 부분을 갖다가 보조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의 역할들이 이렇다라는 걸 좀 우리가 외부에 좀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사회적 경제 또는 시민단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시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걸 좀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토론자분들 중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시 아까 또 토론 발표를 한 의견들 중에 다른 의견이나 아니면 덧붙일 의견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다들 시간도 넘었고 그래서 그럼 우리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발제자님이 아까 발제자님이 발제를 하셨고요. 토론자 다섯 분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발제자님께서 발제를 하셨고 다섯 분의 토론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발제자님에 대한 의견을 좀 듣는 걸로 마지막 순서 어떨까요? 네, 그럼 발제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와가지고 그 오히려 제가 또 많이 배우고 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해 주셔서 배우고 가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말이 사람의 생각을,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 줄이지 말아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자꾸 지원, 뭐 보조 이런 표현들을 가급적 우리가 안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 준 이유는 아까 방태영 이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 혹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한 돈이거나 아니면은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 돈은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것도 아니고 국민적 합의, 국회와 내지는 국민적 합의 속에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기 때문에 100% 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 80% 주고 70% 주고 50% 주고 3년 주고 난 다음에 끊는데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을 계속 데리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매년 체크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약속을 하고 선제적 투자해 주는 거거나 아니면은 사후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용어를 자꾸 보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쓰면 안 줘도 되는데 우리가 받는데 왜 정부가 안 주나요라고 우리가 떼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보상금이거나 투자금이라고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잘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서야만 우리가 이렇게 썰물인 시기에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언론이 보면 우리한테 좀 뭐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보도자를 그냥 베낍니다. 넉 달 전에 사회적 기업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그 부서에서 사회적 기업 지난 10년은 개판이었어요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나오면 언론이 그냥 4개월 전에는 잘했다고 베껴가지고 원고지 2매짜리 기사를 냈다가 이렇게 이번에 이제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 정책 개판이었어라 그러면 2페이지 원고지 2매 기사를 안 내고 원고지 20매 기사를 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들이 저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일단 그 사람도 욕을 들어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쓴 부서도 욕을 들어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나 내지는 시민사회가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누가 우리한테 그거는 약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반성하는 모드로 가거든요. 근데
그런데 익숙한 사람한테 야 너희들은 한계가 많아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우리가 진짜 한계가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나쁜 사람들이 만드는 가스라이팅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성과 70%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또 우리가 뭐 못한 다 잘했겠어요, 그죠? 성과 70%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자기 성찰들을 30% 정도 해야지. 이걸 너무 이제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의 성과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거 다 빼고 30%그 부분만 갖고 자꾸 집중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힘이 빠지고 민간이 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들의 논리에 끌려다니게 된다. 저는 그게 지금 이렇게 썰물인 시기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발자 할 때 그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그래도 유지되는 하나가 이제 ESG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ESG가 왜 유지가 되느냐 하면 글로벌 금융 그룹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인 우리 국가가 안 받을 수 없는 이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CSR이든 ESG든 사회적 가치든 어떤 용어든지 간에 저는 반드시 그 용어를 듣고 나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그 용어에 휘둘리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용어를 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왜 말하는가. 두 번째는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나한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어떤 용어를 봐야 되는데 ESG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이 더 이렇게 이윤축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했다가는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깨져버릴 것 같아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최종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도 이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백 뭐 내지는 뭐 이런 재생에너지 뭐 사용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탄소 순 넷제로를 안 만들면 우리가 수입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이걸 가지고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G 아무리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E만 줄창 얘기하고 S하고 G는 그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그 소장님 말씀하신 노동조합의 참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운동과 사회적 경제, 시민사회운동이 열심히 연결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G를 만든 걸 가지고 S를 뭐 할 거냐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까지 ESG 논의를 보면 제일 정리 안 돼 있는 게 S 쪽이에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자본이 S에 별 관심이 없거든. 그 전에 있는 CSR 논의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사회적 가치가 ESG의 S하고 같다라고 한다면 이 사회적 가치의 우리의 노력이 ESG 전체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만들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정부를 보면 ESG는 말하는데 S 사회적 가치는 다 빼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잘 막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요. 저는 오늘 그 노동조합에서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저는 간만에 반가운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7, 8년 전부터 한국노총, 민주노총하고 그쪽의 노동운동가 협동조합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가지고 정말 많이 토론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협동조합을 이제 사업적 영역으로만 고민을 했고,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사회적 가치나 ESG를 매개로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제 발제 자료에는 사실 노동운동은 빼고 시민사회와 이것만 쫙 적었는데 그렇게 접근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전 앞으로 다음 딴 데서도 노동운동과 농민으로 쓸 테니까 노동운동에 계시는 분들도 사회적 가치와 이런 그 사회적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 5분과 발제자 1분 같이 다양한 얘기, 너무 즐거운 얘기, 그다음에 또 앞으로 해야 될 방향과 소통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들님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아침 점심이죠. 점심 때서부터 시상식, 공유회, 포럼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경기 네트워크가 좀 더 나은 발전, 좀 더 나은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침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